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생산 공장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이 생산한 물품 판매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구매 확대를 통한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흥군 공무원들이 16년째 지역의 소외 이웃들에게 보금자리를 지어주며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월급을 십시일반 모아 지난 2003년 이후 기증한 주택만 26채에 이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올 한 해는 심적 피해가 컸습니다. 대법 승소를 확정지었지만 일본이 경제보복에 나서면서 배상 문제 해결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지리적 표시를 한 우수 특산품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고흥 석류와 여수 쑥 등인데 매출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고흥 지역 공무원들이 16년째 소외된 이웃들에게 보금자리를 지어 기증하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증한 주택만 모두 26채에 이르면서 지역의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군 금산면 거금도의 한 마을. 이 마을 안에 최근 61제곱미터 크기의 아담한 주택이 새롭게 건축됐습니다. 지적 장애를 가진 60살 서모 씨 등 사형제가 한데 모여 지낼 보금자리 천사랑의 집입니다. 이 주택은 고흥군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매달 1,000원씩 모은 기금으로 지어졌습니다. 전체 군 공무원 90% 이상인 750여 명이 기금 모금에 참여했습니다. 또 여기에 건축사 사무소의 설계와 국토정보공사 고흥지사의 측량재능기부 등 자원봉사자들의 사랑과 온정, 작은 후원들도 더해졌습니다. 지역 안에서 후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자. 그러니까 저희의 마음뿐만이 아니고 그 후원 물품 자체도 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봐서 우리도 또 더 많이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 서모 씨에게 기증된 주택을 포함해 고흥군이 지역사회와 함께 소외 이웃들에게 해마다 한두 채씩 건축해 기증한 주택은 지난 2003년 이후 모두 26채에 이르고 있습니다. 모두 6억 6천여만 원의 기금이 조성됐고 이 가운데 5억 8천여만 원이 사용됐습니다. 고흥군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작은 나눔이 큰 결실로 이어져가고 있다고 놀라워합니다. 저로 봐서는 한 달에 그 커피값 한 잔 정도의 금액으로 저희가 그 후원을 하는 거잖아요. 기부를 하는 건데 이분들한테는 그 커피값 한 잔이 집 한 채가 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또 이 세상이 되게 각박하다고 하는데 후원도 그렇고 기부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의 마음도 그렇고 되게 좀 따뜻하고. 고흥군 공무원들이 갈수록 각박해지는 세태 속에서 지역사회 내에서 설선해 사랑과 나눔의 문화를 키워가는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블루 이코노미 6대 프로젝트와 3대 핵심 과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2020년 신년사를 통해 에너지와 관광, 바이오, 농수산 생명산업 등 블루 이코노미 6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남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의과대학 유치와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 등 3대 핵심 과제에 역량을 집중해 전남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이 새해를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특별 감면합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교통법규를 위반해 면허 정지 취소, 면허 취득 제한 처분을 받은 운전자 등 7만 2천여 명에 대해 행정처분 특별 감면을 시행합니다. 다만 음주운전 또는 사망사고 운전자거나 3년 이내 교통법규를 2차례 이상 위반한 경우엔 특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별 감면 대상자는 경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 설치된 스카이타워에서 새해 첫날 해맞이 행사가 열립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재단은 다음 달 1일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선착순 250명을 대상으로 스카이타워 무료 입장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단 측은 국제관 D동과 주재관 옥상에서도 해돋이를 감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증장애인이 모인 공장에서 정부 인증을 받아 생산된 물건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이라고 합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특성상 공공기관의 판매를 의존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구매량이 저조해 장애인들에게 큰 경제적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업복을 만드는 여수의 한 공장. 수십 명이 앉아 재봉틀을 돌리는 모습이 여느 평범한 공장 같지만 일정 생산 인원이 중증장애인으로 이뤄진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입니다. 척추를 다친 불편한 몸이지만 재봉틀을 다루는 손길은 누구보다 능숙합니다. 5시에 일어나고 11시까지 연습을 합니다. 안 될 때는. 그렇게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만이 그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고 어떤 기술자가 보더라도 우리 물건에는 하자가 없다는 걸 자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생산시설도 연말을 맞아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물품이지만 일반인이 물품을 검수하고 정부가 품질 인증서도 발행하기 때문에 일반 물건과 비교해 품질에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산품 특성상 납품기일을 신속하게 맞추기 쉽지 않고 단가를 내리는 데도 한계가 있어 선뜻 구매하려는 업체가 나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공공기관은 구매액의 1%를 장애인 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해야 하는 규정이 있어 공공기관에 납품을 의존하고 있지만 지난해 기준 이를 충족한 공공기관은 절반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시설 관계자들은 장애인 생산품 소비 확대를 위해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건 경영 자체가 좀 열악하고 또 아이템이 그들이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아이템들을 아직 찾지 못했고 그래서 독자적으로 이게 국가가 어떤 법률로서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매출이 확대된다면 이 지역에 더 많은 장애인들을 고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추운 연말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시기. 장애인의 진정한 자립을 돕기 위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소비에 대한 따뜻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양항 인근 도로에 대한 1차 지반 탐사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월드마린센터에서 황금물류센터 구간에 대해 3차원 기술을 활용한 지반 탐사를 벌인 결과 싱크홀 현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빈 공간, 이른바 공동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항만공사는 앞으로 항만도로 잔여 구간에 대해 지반 탐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을 확대 설치해 광양항의 안전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회복세를 보이던 돼지고기 값이 다시 급락해 양돈 농가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국내 첫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이후 1kg에 5,000원대 후반까지 반짝 급등했던 돼지고기 가격은 2,7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지난달 3,000원 선으로 회복됐습니다. 그러나 인체에 해가 전혀 없는데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여파가 가시지 않고 연말 소비 물량 감소로 다시 1kg에 2,500원 선까지 가격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네, 지난해 대법원에서 승소한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은 올 한 해 유난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본은 법원 판결을 핑계 삼아 경제 보복에 나섰고 우리 정치권이 내놓은 중재안도 피해자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상처를 남겼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대법원 승소만 확정지으면 배상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20년 전 일본에서 제기한 소송은 졌지만 한국에서라도 승소하면 일본이 전쟁 범죄에 대해 사과와 배상을 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두의 기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은 배상은커녕 법원 판결 이행을 위한 대화 제의마저 무시했습니다. 1년을 맞고 보니 참 할머니들한테 희망 고문을 해온 것 같아가지고 참 죄송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피해자들이 한국에 있는 전범기업의 재산권을 압류해 강제 배상 절차에 들어가자 일본의 후한무치 행태는 극에 달했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우리나라를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시키며 경제 보복 조치에 나섰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와 WTO 제소로 응수했고 국민들 사이에선 아베 정부에 대한 규탄과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돌불처럼 번졌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하라! 수출 규제로 인한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은 없었지만 무안공항에서 일본 항로가 중단되는 등 여행업계는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강대강으로 흐르던 한일 관계 속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제동원 문제를 풀자며 제시한 해법이 피해자들의 가슴을 다시 한번 멍들게 했습니다. 한일 두 나라 기업과 국민들이 낸 성금으로 배상 문제를 해결하자는 문희상 안에 대해 피해자들은 물론 시민단체들까지 모욕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양심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사죄를 하고 나서 무슨 말을 해야지. 돈 준다고 해서 나 거지 아닙니다. 그는 여지껏 없어도 살았으니까. 해방된 지 74년,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이 난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이미 줄 것 다 줬다는 일본 정부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있고 우리 정치권은 여전히 우왕좌왕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제 침탈의 고통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남의 지리적 표시 우수 특산품이 농가 소득과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도내 지리적 표시 특산품 매출액은 지난 2016년 2조 176억 원에서 지난해 2조 2,749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가 품목은 고흥석류와 여수 새꼬막, 해남 고구마 등입니다. 현재 지리적 표시를 획득한 전남 지역의 농수 임산물은 모두 56건으로 전국의 3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주식회사 한화케미칼 여수공장 총괄임원 김상훈 전무회 임직원 1,500만 원, 한전산업개발 여수사업소 직원 일동 103만 원, 고흥군 포두면 남성마을 주민 141만 원, 순천시 도사동 대광 GA아파트 주민 113만 4,690원, 순천시 도사동 진아리채 아파트 주민 104만 1,000원, 고흥군 포두면 원상대마을 주민 83만 4,000원, 순천시 왕조 2동 동신아파트 201동에서 204동 주민 80만 2천원, 순천시 왕조 2동 중흥아파트 101동에서 103동 주민 63만 500원, 여수 충덕중학교 학생 및 교직원 1동 62만 9,390원, 순천시 왕조 2동 이통 금당택지 신흥초등 부근 주민 55만 원, 고흥군 포두면 내초마을 주민 52만 2천원, 광양 항만 항운 노동조합 제품지부 느티나무 봉사회 50만 원, 고흥군 도화면 지호마을 주민 50만 원, 순천시 왕조 2동 동신아파트 101동에서 103동 주민 50만 원, 백사동 105동 주민 50만 원, 태성수산 영어조합법인 대표 이형은 50만 원, 고흥군 포두면 동촌마을 주민 49만 8천 원, 고흥군 포두면 원복림마을 주민 45만 6천 원, 여수시 만덕동 9통 주민 41만 7천 원, 웅천동 36통 웅서마을 주민 41만 원, 순천시 도사동 월곡 신곡 교곡 주민 37만 원, 여수시 국동 6통 주민 35만 3천 원, 고흥군 포두면 봉안마을 주민 34만 8천 원, 여수시 국동 구봉아파트 주민 33만 2,300원, 고흥군 도화면 새마을부녀회 30만 원, 포두면 새마을부녀회 30만 원, 이장단 30만 원, 고흥군 포두면 이끝마을 주민 30만 원, 여수시 만흥동 상촌마을 주민 28만 원, 고흥군 도화면 여의천마을 주민 22만 5천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은 내년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역환경운동연합이 뽑은 올해 10대 환경뉴스에 여수산단 기업과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둘러싼 논란이 포함됐습니다. 광주 전남 환경운동연합은 올해 광주 전남 지역의 가장 중요한 환경 문제로 한빛원전 안전성 논란을 뽑은 데 이어 여수산단 기업들의 유해물질 측정값 조작 문제도 10대 뉴스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또 포스코 광양제철소 폭발 사고와 환경 오염 사고도 주요 뉴스 중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광양 시민들이 관내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환경 문제로 대기오염을 꼽았습니다. 광양시가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한 올해 사회지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5%가 대기오염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주차 공간 확보를, 출산과 보육을 위해 영유아 교육비 확대와 임신 출산 서비스 지원 등의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23일부터 13일 동안 시민 1,8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내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됩니다. 여수시 초대 민선체육회장에 명경식 후보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후보자 등록 결과 명경식 후보가 단독으로 신청해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찬반 투표 없이 다음 달 5일 당선증 교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광양시 체육회장 선거의 경우 단독으로 출마했던 후보가 사퇴 의사를 밝혀 재공고가 실시될 예정입니다.